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해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이 서울 전체 인구의 14.4%. 이 추세라면 7년 뒤에는 전체의 5분의 1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여러 정책들이나 제도들은 이를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9월 1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곡동 우체국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 문화시설을 갖춘 우체국을 위해 LH와 우정사업본부가 토지 교환 계약을 마쳤습니다. 보행로가 없었던 성산 고가차도 옆에 보행데크가 신설됩니다. 그동안 고가 밑을 이용했던 보행자들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낙석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땜질식 처분으로 관련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안을 두고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가 부결된 조례를 다시 추진합니다. 기반시설 부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강남구 세곡동에 금융기능이 포함된 우체국 유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LH공사와 우정사업본부가 토지 교환 협약의 후속 조치로 최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복판의 유유지입니다. 개발 당시 우체국 용지로 계획됐지만 사겠다는 공공기관이 없어 일부는 민간에 팔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문화시설 건립을 요구하며 부지를 점유하던 상황. 지지부진하던 주민 편의시설 유치 사업은 지난해 7월 전현희 의원의 중재로 LH공사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건립을 위한 토지 교환 방식에 합의하면서 가시화됐습니다. 최근엔 후속 조치로 양측이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제 저희는 공공주택 후보지를 쓰므로 해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토지들은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LH공사의 현 부지와 제주도의 우정본부 땅 1필지를 1대1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계약서에는 소유권 이전과 교환 차액, 용도 변경 협조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부지에는 금융 기능을 갖춘 우체국과 함께 주민 문화시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을 보다 강한 그런 우체국과 함께 또 주민들이 염원인 문화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또 용도 전환 등을 통해서 포함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상 세곡동의 마지막 공공용지에 추진되는 우체국은 토지 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설계 등 구체적인 건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적배입니다. 마포구 성산 고가차도 아주 오래전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차도로 별도의 보행로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불편이 있어왔죠. 마포구가 성산 고가차도 옆으로 보행로를 만듭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성산 고가차도입니다. 고가차도 시작 부분부터 보행로가 끊겨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려면 옹벽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하는 구조. 불편함이 있었고 그 탓에 일부 주민들은 차도로 걷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왔습니다. 너무 불편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고 저는 여기 거의 일주일에 3-4번씩 다니는데 많이 불편했어요. 마포구가 성산 고가차도의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월드컵 북로 170길 110m 구간. 고가차도 옆으로 여유 공간이 없어 브레이크를 이용해 공간을 확장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개설되는 보행로 폭은 1.5m로 보행로 최소 유효폭에 맞췄습니다. 5m 높이의 옹벽으로 이제 이루어진 구간인데 지금 현재는 5m 아래로 이제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구조로 보행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구는 고가차도 옆으로 데크가 설치되면 일대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행하지 못했던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이동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성산 고가차도 보행로 연결 공사는 다음 달 시작해 한 달쯤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조직 개편안에 따라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는 마포구의 정원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부결시켰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구청과 구의회 간의 갈등이 깊었는데 최근 마포구가 다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구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34명,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6명을 증원하고 돌봄 SOS 추진을 위해 18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과 달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이 1명 줄었습니다. 구는 당초보다 인원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증원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기구가 이제 개편됐으니까 뭐 국장 자리, 과장 자리라든가 팀장 자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현안 업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쭉 파악을 해보니까 부분들을 최소화로 가자 해서 마포구는 다시 입법 예고된 조례안과 관련해 구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증원이 많다는 다소 부정적 기류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구는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재 마포구는 지난 8월 조직 개편 이후 팀장급을 비롯해 과장 2석과 국장 1석을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 공무원을 증원해 조직을 정상화하겠다는 정원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울의 대표 1기 뉴타운인 성북구 기름 뉴타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기름 5구역이 최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강북 구도심의 시범 뉴타운 중 하나인 성북구 기름 뉴타운. 올해로 18년째에 접어들면서 개발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기름 5구역이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면서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곳 기름 5구역은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7년 만에 조합 설립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과 정비업체의 도산 등 여러 난항이 겹치며 오랜 시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기름 5구역. 이번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일몰제 적용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렵게 사업이 이어진 만큼 조합은 빠르게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기름 5구역 정비 계획을 변경하고 건축 심의를 받고 사업 승인 인가를 받을 그럴 계획이고 그 일정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 승인까지 받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름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업 속도가 제일 늦었던 기름 5구역.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순항의 돛을 펼치면서 기름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그런데 재개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분진과 소음, 진동 피해에 더해 최근에는 낙석 피해까지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 기름동의 재개발 공사 현장. 올해 초부터 발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계속되는 공사에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진동이 너무 심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엔 발파 작업 중 날아온 낙석에 의해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덩어리가 지금 여기까지 전체가 다 묶여 있단 말이야. 하나의 덩어리 돼 있단 말이야. 여기를 갖다가 발파를 하니까 이 충격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진도 한 6 이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현재 재개발 공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 하지만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일시적일 뿐 달라지는 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직접 소음과 진동에 관한 자료를 모아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공사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주민 피해에 대해서 책임 있게 개입을 해서 주민들의 그 피해를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구는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해 측정은 공무원의 입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중에도 처벌 기준을 넘긴 소음이 여러 차례 관찰됐지만 주변을 지나는 자동차 등 다른 소음도 같이 측정되다 보니 데이터만으로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제상으로 뭐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중재를 이렇게 해드리거나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허가는 건축가는 그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 측정이나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요청하시면은 해가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음과 진동의 기준치를 초과해 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처분을 받더라도 현행법상 시공사는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처분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민원과 행정처분, 처분 해제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현장 인근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용산구에는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보호해주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지어진 지 올해로 43년 됐는데요. 안전과 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최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재봉틀 작업이 한창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용산구립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계단을 이용해야 했던 재단실엔 화물용 승강기가 신설됐고 기존의 시설장실은 휴게 공간으로 변경됐습니다. 전과 후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누워서 좀 쉬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는 있어요. 작업장에선 옥상에 새로 마련된 방역소독 창고를 활용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2016년도 서울시 직업재활 사업 정책에서 발달장애인의 적합 직종으로 선택되어진 5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집, 개인주택 위주로 저희가 작은 도전을 이제 새로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도 보완됐습니다. 화재에 대비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에 이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공조기도 설치됐습니다. 장애인 우리 이용인들이 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옥상 부분도 이제 체육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용산구는 우천시에도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원활히 운반할 수 있도록 다음 달 말까지 어닝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왕십리역부터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 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오는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연내 착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28일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노원구 하계동 공영주차장과 성북구 숭례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서울시는 기공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계부서 관계자가 참석 예정이며 동북선 사업의 시작을 공표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원하고 성북 이렇게 두 군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공식은 이제 공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는 것을 이제 좀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관계자분들에게 다 알려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역부터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사업입니다. 총 길이는 13.4km며 16개 정류장을 지하로 연결합니다.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20분이나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배차 간격이 길어서 너무 불편하고 경전철이 들어오면 교통에도 편하고 나중에 학교 다니기에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착공까지 남은 과제는 일부 토지주들과의 보상 문제. 서울시는 현재 토지주와 협의 중이며 연내 첫 삽을 뜨기 위해 이견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동 일대를 지역 활성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신안산선 개통에 맞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이와 함께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독산 지역 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핵심은 중심지 육성입니다. 신안산선 개통에 맞춰 새 역사 예정지 일대의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SOC 확충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독산 2동과 3동에는 각각 공영 주차장과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추진되고 독산동에 동서를 잇는 범안로의 확장도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세부 계획 추진을 통해 독산동 일대를 인근 지벨리와 연계한 산업, 주거 배후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천구는 지역 동서 간 개발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의 신독산역 주변의 복합 개발을 통해서 그 파급 효과 주변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동측 쪽에 이제 저층 주거지가 이제 밀집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체육시설 같은 게 부족하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 같은 게 이번 계획엔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독산 지역생활권 육성 계획에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도 포함돼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서대문구가 올해부터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00세 이상의 노부모를 직접 가정에서 돌보는 자녀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어르신은 모두 45명. 이 중 절반 정도인 21명은 현재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들 가정에 매년 20만 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효행 장려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세대주나 대표 가족에게 효행 장려금을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아울러서 지역사회에 그 아름다운 전통 문화 유산인 효행 사상을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효행 장려금은 100세 이상의 어르신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 그 부양가족이 대상인 만큼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정 내에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 포함돼 있더라도 가정이 아닌 요양원이나 기관에서 따로 모신 경우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며 100세 이상의 부모와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효행장려금은 노인의 달인 매년 10월에 지급됩니다. 한편 서대문구를 포함해 강동구와 송파구 등 6개 자치구에서 현재 효행장려금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중구청에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정책 잡음과 인사 문제로 쌓여있던 구청장과 직원들의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구청장의 막말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인 중구청 공무원 노조가 이번에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양호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며 서울광장에 설치된 그늘막을 뽑아 전시하고 떼약볕 조회를 벌였습니다. 올해 초 한 측근은 인사발령 문제와 관련한 노조 게시판의 글에 댓글이 많이 달리자 전 직원의 IP 내역을 조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전국 공무원 노조 중구지부는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피켓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구청장과 측근들의 폭언과 막말, 부당 업무 지시를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내용입니다. 구청장과 직원들의 갈등이 표면화된 겁니다. 중구청 노조원들은 지난 10일 구청 앞 분수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부당한 행정과 갑질에 대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인격적 존중 없는 무자비한 회의 진행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곳은 공무원이 벌서는 곳이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자랑스럽던 내 근무처는 어느새 무하게 최악의 직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당한 지시와 직책성 인사로 공포부응임을 조성하며 이 조직에서 간신히 숨만 쉬고 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는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노조에선 구청장에게 9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우리를 조롱거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 측근들이 전횡을 일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즉흥적이고 졸속적인 업무 지시를 중단하라는 것이며 감사권과 인사권을 무기로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지 말며 비상근무 매뉴얼을 준수하여 과도한 직원 동원을 자제하라는 것이며 서양호 구청장은 노조의 구정 운영 정상화와 사과 요구에 따른 집회와 관련해 최근 관련 부서 팀장을 인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의 면담 요구에 대해선 단체 교섭을 통해 얘기하자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성북구의회 제268회 임시회가 14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병역 명문과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릉이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 촉구와 북한산 입구 특화거리 추진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중구가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을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납기 내에 납부를 할 경우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서울시 이택스에 접속해 가입을 한 뒤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세무일과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인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만나면 저도 잠깐 당황하게 됩니다.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이는 노인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자리에서 만났던 키오스크, 조금 역설적이게 보였던 기억도 납니다. 디지털 라이징, 디지털 안전망, 무인 시스템 등 빠르게 변하는 기술 발전이 누구를 위한 건지 가끔 의문도 듭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